안녕하세요. 수학은 성우쌤입니다. 오늘은 6장 복소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복소수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복소수가 갖는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에 대한 어떤 성질과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소수에 대한 여러 가지 연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복소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복소수라고 하게 되면, 자, 실제로 수체계를 현재까지는 지금 실수까지를 지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실수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한 이 허수, 실제로 존재하는 가상의 어떤 수를 만들어서 수체계를 확장을 한 복소수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실수에서 복소수로 확장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실수에서 갖는 성질은, 실수에서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어떤 실수 A를 제곱을 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과연 A의 어떤 숫자를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과연 없을까?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숫자는 실제로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서 가상의 수. 그래서 이제 허수라고 하는 그런 단위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값을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러한 어떤 수를 i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즉 i라고 하는 어떤 숫자는, 문자를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러한 수를 우리가 i라고 할 거고, 그 i를 허수의 단위, 기본 단위라고 이렇게 구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부분과 이 허수 부분을 이제 구분하는 기존 단위가 될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소수로 이제 확장을 했을 때 이 허수에서는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그런 이제 수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수체계를 확장을 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허수 단위인 i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소수의 수체계를 이제 확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수학에서는 이런 이니셜을 쓸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쓰진 않고요. 이거 이제 가상의 숫자에서 이미지너리 넘버에서 i를 쓴 거예요. 아시겠죠? i라고 하는 부분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소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수 파트하고 이 허수 단위인 i가 포함되어 있는 꼴에 대해서 a 더하기 bi의 꼴, 이렇게 생긴 꼴을 복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실수도 등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허수도 등장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구분 짓는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i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단위, 허수 부분을 갖다 구분시켜주는 그러한 단위여서, 실제로 실수 부분은 A하고 B가 실수일 때 이쪽이 실수고, 자, 이쪽이 이렇게 실수라고 되어 있을 때 이쪽 i라고 하는 이 허수 단위인 i가 구분을 갖다 이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좌표에서 뭐 2,3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서 구분해 주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쉼표의 역할이 있죠.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i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쪽 부분과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 주는 거.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으면 이쪽 앞에 있는 부분, 이 i가 없는 부분을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요. 부분. 그 다음에 그러면 허수 부분은 요 i가 붙어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실수 파트인 요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누가 구분해 준다? 요 i가 구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허수 부분을 bi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허수 부분은 i 앞에 있는 요 실수 파트가 허수 부분이라는 걸로 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2분의 1-i에 대해서도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여서, 어느 부분? 그쵸. 이 앞쪽이 실수 부분.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인 i 앞에 있는 값은 허수 부분. 허수 부분인 b는 2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2분의 1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i 이렇게 돼서 요 i 앞에 있는 이쪽 실수 전체 파트를 허수 부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허수라고 하는 부분을 구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실수가 아닌 복소수를 허수라고 얘기를 한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복소수를 앞에서 정의했듯이 a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요 i 파트가 반드시 살아있는 그러한 수를 허수라고 한다. 이렇게. 즉, b가 0이 아닌 그러한 복소수를 허수라고 한다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허수 안에서는 우리가 순허수, 순수하게 허수 부분만 존재하는 부분, 그래서 a 더하기 bi에서 요 i 파트는 살아있는데 요 실수 파트에 해당되는 요 a가 0이 되는 경우, 즉 bi, 그리고 역시 b는 0이 아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순허수다 이렇게. 그렇죠? 순수하게 허수 부분만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복소수인 a 더하기 bi를 해놓고 나서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로 만약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이 부분은 순허수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0이 되면 그렇죠. 실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b가 0이 아닌 그러한 상태가 되면 허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켤레 복소수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복소수 g가 a 더하기 bi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g 바라고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bi에 대해서 이렇게 막대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켤레라고 하는 부분은 요 허수 부분, 이쪽 부분의 짝꿍에 해당되는 플러스에 대해서 반대부호인 마이너스를 이렇게 바꿔주는 이러한 식으로 되는 부분을 우리가 a 더하기 bi의 켤레 복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a 마이너스 bi의 켤레 복소수는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a 플러스 bi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참고로 만약에 a의 켤레 복소수는 그대로 a가 되겠죠. 왜? 우리가 이 허수 부분에 대해서를 플러스를 마이너스 바꾸는데 이쪽 부분이 지금 0으로 없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요 켤레 복소수에 대한 정의는 요 i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바꿔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부호를 그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켤레 복소수 관련돼서 몇 가지 한번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그러한 어떤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켤레 복소수에 대한 어떤 성질이 있는데요. 그 성질을 지금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식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i의 a 더하기 2 플러스 3i의 b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a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3b 마이너스 a 이렇게 i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수 부분과 우리가 이렇게 허수 부분을 이제 구분해 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켤레 복소수를 찾는 부분이니까 이 i 파트만 부호를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6-4i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켤레 복소수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에서도 이제 그 복소수 상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지금 여기서 마저 관계식을 만들어서 a, b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a 더하기 2b가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플러스 a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해서 풀게 되면 위에서 아래를 뺄까요? 그러면 5b는 10이 돼서 따라서 b는 2가 될 거고 b가 2가 되니까 a는 얼마다? 그렇죠. 역시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켤레 복소수는 나중에는 이제 요술 선생님이 요술막대기라고 해서 이 켤레 복소수에 대한 성질로서 두 개의 복소수에 대해서
이게 긴 막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곱하기든 더하기든 나누기든 요게 요술 막대기처럼 이렇게 쪼개지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성질을 알게 되면 여기서도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켤레 복소수로 따로 계산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복소수 상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에 대해서 A, B, C는 실수가 되고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A 더하기 BI가 0이 되면 과연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결론은 이제 A, B가 0이 되는데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0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요 I라고 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쪽 부분은 A하고 B가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가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 허수인 I가 될 거고요. 그래서 실수하고 허수가 같다고 하는 이러한 뭔가 모순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돼서 따라서 이 B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된다?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설명하는 증명 방법은 귀류법이라고 해서 명제단원에서 다시 한번 증명을 과정을 갖다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서는 요 정도까지 그냥 이해를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B가 0이 되고, 그럼 이제 B가 0이 되니까 A 더하기 0은 0이 돼서 따라서 역시 A도 0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A와 B가 A 더하기 BI가 0이 되게 되면 대신에 조건은 뭐다? A, B가 실수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A와 B가 0이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요게 복소수 상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A 더하기 BI가 X 더하기 YI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쪽에다가 몰아놓고 이쪽이 빵 되고 이렇게 빵 되고 그래서 A는 X고 B는 Y다. 이러한 관계식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옮기지 않고도 그냥 실수 부분끼리 같고 그 다음에 요 허수 부분끼리 같고 이렇게 그냥 바로 정리를 해서 관계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I 대신에 복수수가 포함되어 있는 여기 복수수에서 허수 부분인 I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식에서도 역시 결론인 A와 B 실수가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 자,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식에서 A 더하기 B 오메가는 A 더하기 B의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좀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루트 3 곱하기 BI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값이 0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앞에서 I에 대해서 우리가 복소수 상등은 설명했듯이 이쪽 파트가 0이 되고 이쪽 파트가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뒤쪽부터 이쪽 부분에서 B가 0이 될 거고요. B가 0이 되니까 덩달아서 A도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I에서만 복소수의 상등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메가라고 하는 요건 이제 많이 쓰일 텐데 요 I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1차 시기에 대한 이러한 합이 0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A가 빵 되고 B가 빵이 되는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차수를 하나를 더 높여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A는 B는 C는 이렇게 빵이 될까? 그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기하고 이쪽 두 파트에서 다 A, B가 다 0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자, A 더하기 B 오메가 우리가 앞에서 증명했던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까지는 복소수 상등으로 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 주어진 식을 오메가의 제곱을 이제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요건 뭐 굉장히 좀 중요한 식이니까 어떻게 2차식을 바꾸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한번 선생님 해볼게요. 자, 이 오메가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넘기면
2오메가 플러스 1은 루트 3i. 그래서 제곱을 하게 되면 4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4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4오메가 제곱인데 다 4가 있으니까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2차식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해서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요 놈의 근이 이쪽이 되고 요 놈에 대한 2차식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니까 근의 공식 쓰면 얘가 마이너스 b가 들어가는 거니까 오히려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고, 헷갈리지 않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따라서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오메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계산해 볼게요. 자, 위에 있는 식에서 우리가 복소수 상등에서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됐을 때 이게 빵 되고 빵 되는 이러한 식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수 파트 마이너스 c 플러스 b 마이너스 c 오메가 이렇게. 자, 이렇다고 해서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실수 부분이고 이게 허수 부분이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쵸. 여기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왜 안 돼요? 여기에가 실수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오메가 안에는 이쪽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대신에 우리가 앞에서 복소수 상등에서 설명했듯이 여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요게 빵 되고 요게 빵 되는 거. 그래서 A가 C가 되고 그리고 B가 C가 되는 거. 따라서 A와 B와 C가 같은 조건이 얻어지는 거세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요게 0이 될 필요까지는 없고 A, B, C가 같다고 하는 조건까지 얻어낼 수 있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복소수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체계를 배우게 되면 항상 어떤 것을 배워요? 그렇죠.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요. 그죠? 우리 학생들 사칙 연산 뭐예요? 그렇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실수 체계에서는 이 사칙 연산에 대한 어떤 정의와 연산을 갖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러면 수체계가 확장된 복소수에서는 어떻게 사칙 연산을 정의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소수 연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나오는 전제 조건인 A, B, C, D는 별다른 상황이 없는 한 실수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덧셈에 대해서 이러한 복소수와 C 더하기 DI라고 하는 복소수에 합을 했을 때 끼리끼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끼리끼리. 즉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그래서 A 더하기 C 더하기 B 더하기 DI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뺄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끼리끼리. 자,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그래서 A-C 더하기 B-D의 I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은, 자, 여기까지는 끼리끼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곱셈도 그냥 끼리끼리 이렇게 곱하면 좋은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수학에서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곱셈에 대해서. 그래서 이 복소수에서도 그러한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끼리끼리 해서는 요 A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쪽하고 두 개 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곱셈에 대한 이런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냥 끼리끼리 이렇게 곱해버리면 그 부분하고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여기서는 곱셈하고 나눗셈에서는 끼리끼리 하지 않고 그냥 직접 분배 법칙 쓰듯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전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AC 더하기 ADI 그 다음에 BCI 더하기 BDI의 제곱 이런 식으로요. 그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다듬어 보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실수 부분에서 AC-BD 그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AD 플러스 BC의 I다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분배 법칙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나눗셈은 어떻게 할 거냐. 나눗셈은 이제 분배 법칙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끼리끼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무리수에 대해서 루트 2분의 1, 이 부분을 유리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여기다가 1 마이너스 루트 2를 이렇게 곱해서, 그죠?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기 위해서 유리화하는 과정.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 즉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i도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c 더하기 di에 대해서 a 더하기 bi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실수화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켤레를 이렇게 곱할 거예요. 켤레. 그래야지 분모가 이제 실수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합차의 상황으로 해서 c제곱, 그 다음에 뒤쪽에 제곱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d제곱으로 바뀌어요.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합차긴 한데 여기가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 왜? i의 제곱이 나오니까. 그죠? 그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계산하면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류가 안 나오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식은 ac 마이너스 adi 플러스 bci, 그 다음에 플러스 bt 이렇게 되겠죠. 역시 i의 제곱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조금만 좀 더 다듬어 볼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으로 좀 분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 볼게요. ac 플러스 bt 플러스 c제곱 더하기 d제곱분의 bc 마이너스 ad의 i다.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실제 예를 통해서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등식, 주어진 등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역시 실수 A, B를 구하여라. 이런 상황. 자, 그러면 요건, 실수화를 해야 되겠죠. 켤레를 곱해서.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지금 켤레의 관계로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왼쪽 식은 처음 하는 거니까 천천히 실수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써볼게요. 왼쪽 식에서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식도 계산해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플러스를 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i에 1 플러스 i가 될 거고, b에 1 플러스 i,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조심해야 될 거, 1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1, 2분의 a 마이너스 ai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bi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a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b의 i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 a 마이너스 b는 얼마다? 그렇죠.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a 더하기 b는,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얼마다? 그렇죠.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두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a-b가 4가 될 거고, a 더하기 b가 2가 될 거고요. 따라서 a는 얼마다? 그렇죠. 3이 될 거고, b는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더 알파가 좀 4 마이너스 2i고 베타가 마이너스 2 플러스 i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식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조금 조심하고 언급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알파 곱하기 알파 바라고 하는 부분하고 구분을 조금 지어줬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알파가 a 더하기 bi다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i의 제곱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요 식은 a 더하기 bi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켤레니까 a 마이너스 bi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식을 보면 알파의 제곱은 그냥 a 더하기 bi를 2번 곱하는 거고, 요 알파하고 그것의 켤레에 대한 곱은 이렇게 실수로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혼동이 되지 않게끔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그렇게 잘 쓰지는 않는데, 요 알파의 크기라고 하는 부분,
알파의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값이 아니라 복소수니까 양수함수의 절대값이 아니고 이 부분은 뭐냐면 크기에서 우리 거리 공식 하듯이 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에 이렇게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게 제곱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게 절대값은 아니에요. 그냥 크기라고 하는 건데 그냥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요거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상에서는 이 식과 이 식이 같은데 복소수상에서는 두 개의 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주어져 있는 알파 알파바 더하기 알파바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바 더하기 베타 베타바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알파 베타를 다 대입해서 그냥 산수 계산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선 선생님이 조금 의미를 부여하면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요 알파가 지금 공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 한번 묶어 볼게요. 이렇게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분배 법칙에 거꾸로 이렇게가 지금 이 식과 요 식이 나오니까 자, 같은 방법으로 지금 여기에서 베타가 지금 공통으로 있으니까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다 이렇게. 그죠?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베타 곱하기에 대해서 베타하고 요 베타 공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공통인수가 또 여기 있네요. 알파바 베타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렇게 있을 때 공통인 알파바 베타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뒤쪽에서 성질에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부분은 그 요술 막대기처럼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에 이렇게 막대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알파하고 베타를 두 개를 더해 놓고 발을 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켤레. 즉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요 파트하고 동일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얼마냐면 여기가 지금 4-2니까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i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하고 2-i의 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은 켤레하고의 곱이니까 2의 제곱 더하기 1, 즉 5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런 연산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는 친구들은 조금 지저분하지만 그냥 하나씩 계산해서도 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생님이 직접 다 그냥 산수니까 계산을 하지는 않고 그냥 씩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방향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직접 계산하는 부분. 그래서 알파가 지금 4-2i예요. 그 다음에 4 플러스 2i가 되겠죠. 켤레니까. 더하기 알파 바가 4 플러스 2i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가 마이너스 2 플러스 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알파가 4 마이너스 2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베타 바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베타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켤레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전개해서 계산을 해주면 여기에 있는 값인 5하고 동일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그냥 수에 대해서 전개하고 계산할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어떤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은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소개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단원에 해당되는 이제 복소수를 우리가 정의도 했고 기본적인 어떤 연산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중간에 이제 연산하면서도 약간 이제 성질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복소수가 갖는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복소수 하게 되면 수체계에서 나타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실수에서는 어떤 특징이냐면 0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이 플러스 방향,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 즉 부호를 갖다가 설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부호를 설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했냐면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비교가 가능했어요. 즉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i라고 하는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즉 이 마이너스 1의 루트인 이러한 어떤 값은 실수하고는 다른 가상의 수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가 부호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 i가 0보다 크고 실제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음수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부호가 없기 때문에 대소 비교를 갖다가 할 수가 없다는 특징이에요. 즉 이 i가 i보다 이렇게 더 크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허수 부분이 들어가 있는 식에서는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부호가 없다. 요 두 가지의 특징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만든 이 허수 단위인 이 i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i라고 하는 것은 먼저 i가 있고요. 그 다음에 i의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i의 3승을 하게 되면 i 제곱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에다가 i를 곱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i의 하나를 더 곱하면 4승이 되면 마이너스 i의 제곱에 대해서 다시 1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는 변하고 한 번 변하고 또 변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1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수학적인 용어로 어떤 주기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i라고 하는 요 부분은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을 하게 되면 다시 1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다섯 번째가 다시 i하고 동일한 어떤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i의 육승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거듭제곱의 형태에서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비슷하게 중요한 어떤 상황 중에 하나가 오메가, 아까 조금 전에도 했던 그 부분도 그렇죠. 이 부분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아까 이 넘겨가지고 제곱해서 했는데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자, 요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마이너스가 돼야지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거꾸로 근해 공식 쓰면 2분의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니까 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려면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인수분해 단원에서 앞에다가 뭘 곱한다? 그쵸.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오메가 3승 마이너스 1이 0이 돼서 따라서 오메가 3승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오메가에 대해서는 3번을 하게 되면 1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i는 4번을 하게 되면 1이 나오는 거고, 그 얘기는 오메가는 3번마다 반복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오메가의 올해 2020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3의 배수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렇게 3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게 되면 36, 18, 36, 18에 37에 21, 그 다음에 33은 9 하고 나머지가 하나가 남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쪽 파트가 1이 되고 오메가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특징 때문에, 어떤 이런 주기적인 특징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값에 대해서는 높은 차수에 대한 값을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이 부분은 조금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거듭제곱꼴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i라고 하는 부분은 이 네 칸마다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첫 번째 게 요게 i의 4승이 1이 되는 상황이 돼서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i 하나씩, 그 다음에 i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마이너스 i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서 또 반복이 되고요. 그래서 얘는 몇 번마다? 4번마다 반복된다. 자, 요걸 조금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 제곱에 대해서 이제 연산할 때 조금 많이 등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조금 해놨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이러한 식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항을 갖다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되면 항이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는데 요 주기적인 특징이랑 요 i의 어떤 특징을 고려를 해보면 이러한 식들은 식이 어떻게 이렇게 항이 더 줄어드는 좋은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곱을 하거나 높은 차수를 갖다가 계산하게끔 할 때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이렇게 분수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2i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실수화를 갖다 해서 가면 2분의 그 다음에 요게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제곱이 되니까 이걸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i다 이런 식으로 값이 분수식인데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제 루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뭘 하고 싶어진다? 그렇죠. 제곱을 먼저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50승이 되겠죠. 제곱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i의 50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지금 1이 되는 거니까 i의 48승 곱하기 i의 제곱.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조금 전에도 오메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혹시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2차 방정식 만드는 그런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식을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양변을 갖다가 이렇게 제곱을 갖다가 할 거고, 자, 요 식을 계산하게 되면 4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4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따라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곱한다? 그렇죠.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서 처리를 할 거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면 오메가의 3승은 얼마다? 그렇죠.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의 또 짝꿍인 오메가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가.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조금 바로 써볼게요.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1이 나오려고 하면, 그렇죠.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앞에다가는 오메가 플러스를 곱할 거고, 그렇게 되면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고, 그래서 따라서 오메가의 3승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겠죠. 요때에는.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오메가에 대해서 이제 세 칸마다 지금 오메가가 3승이 지금 1인 그런 상태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요 경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3의 배수가 일단 1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메가의 제곱하게 갖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메가가 될 거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세 개씩 반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오메가의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오메가의 바하고 같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참고적으로 좀 성질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실제로 한번 이 오메가의 학생들이 한번 제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메가의 켤레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이제 요쪽 부분, 위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된다고 그랬죠. 이쪽에서. 그래서 앞에다가 오메가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고, 따라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3승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다시 1이 되는 시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몇 승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얘는 6승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는 몇 번? 그렇죠. 얘는 6칸마다 반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 앞에 거에서는 3칸마다 반복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연산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지금 얘기했던
요 오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몇 칸마다 반복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복소수 연산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성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복소수의 성질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편의상 요술막대기 아시죠? 마법사가 막대기를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술막대기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요 막대기가. 그래서 선생님이 편의상 이렇게 요술막대기라는 표현을 갖다 썼어요. 그래서 성질이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G1하고 G2를 더하고 나서 이 켤레를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의 켤레를 하고 더한 값하고 같다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G1을 A 더하기 BI다. G2는 X 더하기 YI다. 물론 A, B, X, Y는 실수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일단 갖고 오고요. 자, 그러면 요 식에서 G1 더하기 G2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에서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분리를 하면서 그냥 바로 선생님이 연산을 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따라서 G1 더하기 G2의 반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A 더하기 X의 켤레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Y의 I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 짝꿍끼리 모아주면 A 마이너스 BI 더하기 X 마이너스 YI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뭐하고 똑같냐면 G1의 켤레하고 같죠. G2의 켤레하고 같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한 값에 요 막대기를 한 값이 요 발을 한 값이 그냥 각각의 발을 하고 각각의 발을 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즉 요술 막대기처럼 이렇게 길다란 부분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뺄셈도 동일한 방법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한번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칙 연산에서 덧셈 뺄셈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도 보통 이제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덧셈과 뺄셈과 다른 어떤 성질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지금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G1, G2는 요 식을 그대로 선생님이 가져갈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G1 곱하기 G2를 하게 되면 A 더하기 BI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I가 되겠네요. 그죠? 자, 요 부분을 전개를 일단 해보면 AX 더하기 자, 요 부분을 전개를 하게 되면 AX 마이너스 BY 그죠? 이쪽 부분 그 다음에 AY 플러스 BX의 I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켤레를 한번 해볼게요. G1, G2에 이 켤레를 하게 되면 지금 AX 마이너스 BY는 그대로 있고 여기가 이렇게 바뀌겠죠. BX의 I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덧셈은 식의 변형으로도 쉽게 설명이 되는데 곱셈은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도 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조금은 좀 복잡해서 그냥 직접 G1의 바, G2의 바를 구해서 곱해가지고 비교를 하도록 할게요. 자, G1의 바는 A-BI가 되겠죠. 그 다음에 G2의 바는 X-YI가 되겠죠. 자, 그러면 G1 바 곱하기 G2 바를 하게 되면 요식과 요식을 이렇게 곱하게 되니까 AX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i의 제곱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Y i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XI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조금만 좀 더 다듬으면 AX 마이너스 BY의 마이너스 AY 플러스 BX의 I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G1, G2를 곱하고 나서 막대기를 한 거, 발을 한 거하고 각각의 발을 한 거에 곱을 했더니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두 개가 같죠. 아, 그래서 곱하기에 대해서도
이 요술 막대기의 성질, 긴 막대기가 이렇게 조각으로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구나라는 성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편에 따라서는 요 성질을 정리를 해놓고 나면 먼저 곱하고 나서 나중에 켤레를 하는 방법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곱셈에 대해서도 이렇게 쪼개진다. 요 성질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 나눗셈에 대해서도 이 각각에 대한 분수에서의 요 켤레는 요 하나의 분수에 대한 값의 켤레하고 같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실제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G2분의 G1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X 더하기 YI 분의 A 더하기 BI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실수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켤레를 곱하니까 여기다 X-YI 여기다도 X-YI를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ax 플러스 b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ay가 될 거고요. 우리 i. 그죠? 자, 그래서 따라서 g2분의 g1의 요거의 큰 막대기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ax 더하기 by가 될 거고요. 자, 켤레니까 어느 부분, 그쵸, 이 i 앞에 있는 이쪽 부분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y제곱분의 bx 마이너스 ay의 i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각각을 한번 봐볼게요. 자, g1 반은 a 마이너스 bi가 될 거고요. g2 반은 x 마이너스 yi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실제로 나눠보면 i분의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켤레를 이렇게 곱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그죠? 자, 이쪽 부분 실수 부분 ax,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플러스 b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 파트를 계산해 보면 ay, 그 다음에 마이너스 bx의 i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ax 플러스 b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식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요 마이너스를 묶어내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bx 마이너스 ay의 i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분수를 하고 나서 나눗셈을 하고 나서 막대기를 한 거랑 각각의 켤레를 해서 나눈 거하고 값이 어때요? 두 개의 값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하게 되면 요 요술 막대기는 사칙 연산에 대해서 마음대로 끊었다 붙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연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복수수 G바에서의 연산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학생들이 조금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G의 제곱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지, 여기서 기본은 G는 A 더하기 BI고 AB는 실수다. 요 조건을 일단 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결론으로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요. G는 항상 A 더하기 BI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G의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실수가 되려면 요 허수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빵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따라서 AB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A 곱하기 B가 0이 되면 이 값은 실수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즉,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이렇게 되면 실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한번 해볼까요? G의 제곱이 만약에 음수가 된다. 실수 안에서도. 자,
자,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도록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g제곱이 지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 bi가 됐으니까 일단은 a, b가 0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복소수는 부호를 알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 허수 부분을 0으로 만들어야 될 거고, 자, 그런데 a, b가 0이 된다고 했을 때 이쪽 파트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곱이 양수니까 제곱이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a가 0이거나 b가 0인데 뭐가 0이 돼야 되겠어요? 음수가 되려면, 그렇죠, 이쪽 파트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a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여기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 왜냐면 a가 0이 되면 실제로 마이너스 b제곱이 돼서 요게 음수가 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할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안 된다? b가 0이 돼 버리면, 그죠? 그러면 음수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플러스 b는 0이 아니다, 요 조건까지를 꼭 써줘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요게 음수가 되는 조건 하에서는 실수 부분은 0이 되고 허수 부분에 해당되는 b는 0이 아니다, 이 조건까지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하고 g 바 사이에서 어떤 상태의 연산이 되면 실수가 되는지, 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원래 복소수와 이 켤레, 짝꿍인 켤레하고의 합이 된다. 그러면 bi하고 a-bi가 되기 때문에 요 허수 부분이 사라져서 2a, 즉 실수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같은 방법으로 a 더하기 bi하고 그놈의 짝꿍인 켤레 a-bi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서 역시 얘도 실수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켤레하고의 합과 곱은 실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g분의 g바 나눗셈은 어떨까요? 자, 얘도 같이 실수가 될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얘는. 그죠? 그래서 요건 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살짝 요 내용이 나왔는데요. 요 부분은 요렇게 한번 변형을 해 볼게요. 요 막대기를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성질을 한번 볼게요. 요게 알파가 있는데 알파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또 바를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요술막대기가 같이 이렇게 충돌이 나면 켤레에 또 켤레가 되니까 원래의 알파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 하게 되면 원래의 값이 되는 거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바의 바 이렇게 하면 요 식이 되겠죠. 그죠? 요술 막대기처럼 해서 이쪽 부분이 알파가 이렇게 바가 되고 여기는 다시 베타로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것을 큰 G라고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요것도 G가 될 거고요. 지금 요런 관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 덧셈에 대해서 요게 뭐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실수라는 것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주어진 요식도 실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의 제곱, 이 부분은 아까도 했었지만 a 더하기 bi를 두 번 곱하는 거예요. 켤레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b i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요 i 파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참거짓 판단에서 이 사실 이제 그 복소수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g를 a 더하기 bi라고 놓고 해서 식을 갖다 증명하거나 계산하거나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 성질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g를 a 더하기 b라고 놓고 나면 좀 복잡한 식의 연산에서는 굉장히 풀이 과정이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성질을 사용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성질 중에 하나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요 성질이에요. 그래서 요 성질은 꼭 정리를 해서 문제에 접근할 때 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g가 실수이면
실수이면 G하고 자기 자신의 켤레하고는 같게 되느냐, 이 부분을 먼저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G가 실수가 되니까 G는 그냥 A라고 놔야 되겠죠. A는 실수니까. 자, 그러니까 G에 봐도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A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 뒤에 마이너스 0을 이렇게 해도 어차피 A니까. 그래서 어때요? 따라서 G와 G바가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G가 G바가 되면 G는 실수가 되느냐, 이 부분. 자, 그러면 이제 G를 역시 또 A 더하기 BI라고 놓을 거예요. 근데 G바는 A-BI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개가 이렇게 같다고 하게 되면 A 더하기 BI하고 A-BI가 같다,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A가 이렇게 지워지니까 따라서 B는 뭐다? 그렇죠.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G는 뭐가 된다? A가 되겠죠. 이렇게. 즉 실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쪽도 참이 되고 이쪽도 참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내용을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이제 조금 복잡한 식을 주게 되면 이 주어진 성질을 잘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왜 사용을 못하는지를 잘 선생님이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거예요. 그냥 G가 G바이면 그냥 실수이다, 이 상태로밖에 머릿속에다가 이해를 해놓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하겠지만 예를 들면 G-1분의 요게 실수이면 어떤 관계식이 성립되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진행을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실은 요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냐면, 여기가 꼭 이 G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네모가 실수이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 네모의 바하고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식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즉, 왜 그러냐면 밑에서도 한번 봐볼까요? 지금 요게 G를 보는 게 아니라 요 큰 덩어리, 이 네모가 지금 실수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한 성질이 그 네모가 실수이면 뭐하고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네모하고 네모의 켤레가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아까 나눗셈에서 성질에 의해서 G-1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근데 이 부분을 잘 못해요, 우리 친구들이. 왜? G가 G바라고 하는 요 글자로만 이해를 해놓고 나니까 이렇게 G가 아닌 이런 덩어리로 줬을 때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네모로 만드는 거예요. 네모로. 그리고 네모의 바하고 같다. 이 네모에 대한 켤레가 네모의 바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씩 들어가면서 요거의 활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런 복소수 G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관계식 만드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했듯이 어떤 이 복소수가 실수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모로 보라고 그랬죠. 실수니까 네모가 뭐하고 같다? 그렇죠. 네모의 바하고 같다, 이렇게. 그 네모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G분의 1이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이제 네모를 없애서 조금 봐볼게요. 그러면 G분의 1이 자기 자신의 켤레하고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어떻게 요술막대기처럼 나눗셈에서는 쪼개진다고 그랬죠. 근데 실수기 때문에 실수는 켤레 복소수 만들 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같으니까 G하고 G바가 같다, 이런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이 값을 이런 방법이 아니라 G를 A 더하기 BI라고 놓고 해서 실제로 계산해도 돼요. 근데 이 식은 좀 간단하니까 그렇지만 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생긴 요런 것을 G를 A 더하기 BI라고 놓고 해서 실제로 값을 계산해서 실수가 되게끔 하려고 하면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1 더하기 g제곱도 해야 되고 그걸 또 g로 또 나눠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i에서 이쪽 파트가 0이 되게끔 하고 하다가 대부분 선생님이 이걸 물어보면 하다가 포기를 해요. 그죠?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성질을 또 이용할 거예요. 실수를 했으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이 네모를 1 더하기 g의 제곱분의 g를 네모라고 하자. 그죠? 이제 네모를 조금 이제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네모에 대한 큰 켤레. 그래서 이것도 바로 쪼개 볼게요. 이렇게. 자, 요 나눗셈에 대해서 요술막대기처럼 이렇게 쪼개진다고 그랬어요. 자, 역시 g의 제곱도 이렇게 켤레를 갖다가 하게 되면 g가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로 이렇게 쪼개 놓고 g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술막대기는 편하게 이렇게 쪼개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정리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g의 1 플러스 g바의 제곱은 g바의 1 플러스 g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g 더하기 g의 g바의 제곱은 g바 더하기 g바의 g의 제곱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할게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g바 이렇게 플러스 g의 g바로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에서 g바 마이너스 g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 부분을 이렇게 넘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넘겨서 g하고 g바를 공통인수로 묶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결론을 내리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공통인수가 이쪽에 있으니까 g-g바하고 g바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g는 g바가 되는 거고 g 곱하기 g바는 1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물론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증명은 하진 않았지만 이 알파 곱하기 베타 복소수의 곱 실수에서 a 곱하기 b가 0이 되면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복소수에서도 그게 성립이 돼요. 알파가 0이거나 베타가 0이다 이런 것이 성립된다는 걸 여기서 이용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g 더하기 g바가 0이 되면 g는 순허수이다. 자, 요걸 먼저 설명을 해 볼게요. 그래서 g를 a 더하기 bi라고 놓게 되면 g 더하기 g바는 a 더하기 bi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의 켤레 더하기 a 마이너스 bi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이렇게 지워지고 2a가 되겠네요. 자, 요 값이 0이 되면 즉 따라서 a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g는 순허수가 되느냐? g는 bi가 되죠. 자, 맞아요? 틀려요? 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때요? 이게 순허수처럼 보이지만 b가 만약에 0이 되면 그냥 0이 되는 거니까 실수가 되어버리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이 g에 대한 조건이 제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된다? 거짓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반례는 b가 0이 되는 상황. 그죠? 즉, a도 0 되고 b도 0이 되는 거. 그래서 이쪽 방향은 거짓이 되는데, 즉, g가 0이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요 식은 성립이 되지만 순허수는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반대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g가 순허수이면 g 더하기 g바는 0이 되느냐 이렇게. 자, 그래서 g가 순허수가 되면 g는 bi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0이 아닌 거죠. 가정으로 순허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bi 더하기 g 더하기 g바는 마이너스 bi가 돼서 0이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g 더하기 g바는 뭐다? 그렇죠. 0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반대 방향은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쪽 부분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그 알파, 베타가 0이 되는 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지만 실수 상황에서 두 개의 곱이 0이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죠. 그럼 과연 확장된 근 수체계에서 두 개를 곱했을 때 얘가 0이 되면 과연 알파가 0이 되거나 아니면 베타가 0이 되거나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수체계를 확장하고 그 구조가 복소수는 실수하고는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증명하는 방법을 그냥 알파를 a 더하기 bi, 베타를 x 더하기 yi라고 놓고 실제로 곱해가지고 하게 되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켤레의 방법을 쓸 거예요. 여기 0이 돼서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알파바, 그러니까 알파바를 곱하고 베타에 대해서도 베타바를 양변에 곱할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도 0 곱하기 알파가 0이 되느냐, 이제 요 부분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는 당연하게 일단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아까 했지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0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실수로 바뀌었죠. 여기서 a, b, x, y는 늘상 하듯이 실수라는 조건하에서 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빵이거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a하고 b가 0이거나 또는 x하고 y가 0이거나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 파트가 0이라는 얘기는 알파가 0이거나 또는 이쪽 파트가 0인 것은 베타가 0이거나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실수 체계에서 곱이 0이 됐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되는데 복소수 체계로도 확장이 됐어도 같은 성질이 유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의 곱이 0이면 0이다 이렇게. 그래서 알파가 0이거나 베타가 0이다.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걸 세 개로 확장을 해도 성립이 되겠죠. 우리 실수에서처럼 셋 중에 하나가 적어도 0이다. 이런 거. 이건 한번 학생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i가 0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알파가 0이고 베타가 0이냐. 자, 항상 우리가 이런 어떤 명제에 대해서 어떤 참이냐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항상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자 봐봐요. 자,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다. 이렇게 하면 a와 b는 0이다. 맞아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여기서 a, b를 지금 조건을 안 줬어요. 그죠? 만약에 실수가 되면 이 a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b가 만약에 1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돼서 이 값이 0이 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a, b가 이렇게 0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이 되게끔 하려면 a와 b가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유리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자, 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a 더하기 bi가 0이다. 야, 이렇게 되면 a, b가 어떤 조건? 그렇죠. 0이 되게끔 하려면 유리수 가지고 안 되고 이게 실수까지 해서 구분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서가 0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알파하고 베타가 0이 아니라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0이 되려면 알파하고 베타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제한을 시켜줬을 때 요 허수 단위가 구분을 시켜줘서 알파와 베타가 0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앞에서도 이렇게 했지만 좀 더 일반화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루트 m이 0이다 했을 때 요 뒤에 있는 부분이 무리수다. 자, 무리수라고 이렇게 제한이 됐다고 해서 이 부분이 0이 되고 그렇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참이 되려고 하면 알파와 베타의 조건을 뭘로 준다? 그렇죠. 유리수로 이렇게 제한을 시켜주면 그때는 이게 0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 제곱의 합이 0이 된다. 이랬을 때도 우리가 알파를 i라고 놓고 베타를 그냥 1이라고 놓게 되면 i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0이 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알파, 베타가 꼭 0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참이 되게끔 하려면 알파와 베타가 0이 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알파, 베타가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역시 실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거짓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